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 한동훈. 하늘이 보내준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던 차에 윤석열 대통령을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소 실망스러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물로 보내실 때 한 사람을 달랑 보낸 것이 아니라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실망스러운 정치를 할 것을 대비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세트로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준 선물이 한동훈 위원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 너무너무 매력적인 정치인입니다. 그냥 일반 정치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력 있는 정치인들하고는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외모가 다릅니다. 컨텐츠를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한동훈 위원장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중한 선물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디테일 대마왕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만큼 모든 부분에 섬세하고 촘촘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을 저는 그동안 못 봤습니다. 이 디테일은 어디서 나오느냐? 공적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측은지심이 많고 그 측은지심이 많은 사람이 실력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디테일 황제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 가는 곳곳마다 인파가 모여들어서 저는 사고 날까 봐 걱정입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 쓰러져서 압사라도 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들 정도로 인파가 몰려듭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어서 두 번째 대중 스타 정치인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님의 후광이었다면 물론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컨텐츠를 아버지 후광만큼 키워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탄핵이라는 결과를 맞았고요.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을 받았지만 본인 스스로 컨텐츠 생산 능력, 즉 정책 생산 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각 지역을 돌면서 대중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보면 막힘이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막힘이 없이 잘잘잘잘 본인의 생각이 그만큼 평상시에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잘잘잘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청주 방문에서 이 한동훈 위원장의 디테일을 깊이 또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는 한동훈 장관이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런 곳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직장 문제로 청주에서 학교 시절을 다녔는데 어머니가 평상시에 아들한테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주를 간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연락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만큼 어머니도 청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계신다. 여기에는 주로 여기에 공천을 받은 김수민 홍보위원장, 국민의힘 홍보 전문가죠. 이 사람도 지금 결혼해서 아이가 9개월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출마한 김수민과 김종배 이 두 정치인들이 같이 청주 방문에 동행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 엄마들, 아기를 안고 다 자그마한 카페인지 어떤 크지 않은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아주 속닥한 내실 있는 그러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준 그 대화하는 장면, 모습, 몸짓
하나하나 어느 한 군데에도 정성스럽지 않은 행동이 없었습니다. 역시 청소년의 추억이 담긴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장소가 뭐 공개적인 협소하다 보니 뒤에도 사람이 있고 앞에도 있고 뺑 둘러 있으니까 일어나서 인사를 하면서도 뒤에 있어서 소외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다 챙겨서 180도 인사를 하고 앉습니다. 이것부터 모든 사람을 다 살필 수 있는, 전 국민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이미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 없냐고 물어보다가 마이크가 준비가 안 됐다니까 얼른 그 담당자들이 어색해 할까봐 됐습니다, 괜찮아요, 자 갑시다 하고 그 어색한 분위기를 금방 다독이지 않습니까? 이거 왜 준비 안 해서 뭐 했어? 이게 아니라 없으면 됐어요, 없는 대로 갑시다. 임기응변에도 굉장히 능한 사람이죠. 위기 극복에 굉장히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선거법에 의해서 일정 공식적인 선거 기간이 아니면 후보들은 마이크를 쓸 수 없다 그럽니다. 근데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마이크를 써도 괜찮다 그럽니다. 즉 이것은 후보들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 것 같습니다만 어색한 법이죠. 어떤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왔는데 9개월 됐는데 아기가 낯도 안 가리고 너무너무 예뻐요. 한동훈 장관이 덥석 안았습니다. 근데 그 아기를 안는 모습이 굉장히 아이들을 키울 때 육아를 많이 해본 그런 솜씨입니다. 아기를 어떻게 안아야 되는지 알아요. 남자도 그거 잘 모릅니다. 아기를 안전하게 안는 모습, 아기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아빠 품처럼 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은 가정적이었다, 육아에도 적극 참여했던 그런 아빠가 아닌가, 이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편지를 물론 이 편지를 써온 것은 김수민 씨가 아마 그 부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오니까 한동훈 위원장님한테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편지를 써라고 시켰겠죠, 부모님들이. 뭐 거기까지는 시킬 수 있는데 그 편지 내용을 받아들고 편지를 받는 그 모습도, 편지를 공손하게 받아서 편지를 준 아이하고 공손하게 악수를 하고 웬만하면 그 편지를 펴자마자 드르륵드르륵 읽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먼저 그 편지 내용을 숙지를 합니다. 무슨 내용을 썼지? 숙지를 하고 그 편지를 읽어야 전달력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처음 받은 편지를 먼저 읽기 시작하면 어디에다 힘주어 읽어야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지를 쫙 읽는데 물론 그 내용 부모님들이 도움을 줬을 겁니다. 즉 엄마가 나를 좀 빨리 데리러 왔으면 좋겠다. 엄마가 이제 일을 하니까 또 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배우고 싶은데 그것을 많이 못 배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다 줬으면 좋겠다. 그 편지를 읽고 아이에게 편지를 읽기 전에 우선 아이에게 양해를 먼저 구했죠. 내가 이 편지 읽어도 될까? 아이의 인격을 이렇게 존중하는 겁니다. 아이의 허가를 받고 나서 그 편지를 읽는 그 모습,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소중하게 접어서 내가 이 편지 가져가도 될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양해를 구하는 이 태도는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 일을 잘합니다. 큰 일만 잘하는 사람은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일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 작은 일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큰 일이 되었을 때는 엄청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은 빈틈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치인이다. 질의응답도 형식적으로 표를 매표하기 위해서 간 정치인이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담아 듣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고 기억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남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그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국회에 가서도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다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장전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국민을 섬기는 모습이 표를 얻기 위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한동훈 장관은 진심이고 거짓말하지 않고 헛소리하지 않고 또 있는 사실 상대방을 공격할 때도 정확하게 쉬운 언어로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정확한 단어, 정확한 문장으로 어법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니까 국민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재명 대표는 미칠 지경이죠. 어떻게 이렇게 보수의 대한민국 가치를 지키는 보수의 훌륭한 이러한 정치인이 나타냈는지 하늘이 보내준 보석 같은 선물이다.